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건 정말 생물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자료를 바꾸는 이유가 제 매 죽어나죠. 좀 성의 없는 분들은 한 번 만든 자료 갖고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게 매 기수마다 자료를 계속 바꿔요. 그래서 1기 때 들은 사람이 2기 때 듣고 계속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작년 겨울에 투자 방법, 올해 1월에 투자 방법, 올해 6월에 투자 방법, 올 12월, 내년 6월 투자 방법 같을까요? 달라요. 그때그때 투자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고요. 트렌드, 패턴, 그리고 지금 상황에 맞는 투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쫓아가지 않고 과거의 투자 방법으로 지금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내가 속속들이 찾아가지고 2군, 3군, 3군 중에서 작은 거에 다 세세하게 찾아드렸지만 이전에 상승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가능한 좀 좋은 거, 가능한 좀 똘똘한 거, 가능한 뭔가 호재, 이벤트가 빵빵 터지면서 개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일으켜줄 수 있는 거를 소액으로 하는 상황이죠. 대지지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실에서 여기 명칭을 딱 클릭하면 여기 쫙 떠요. 그럼 대지 면적 클릭하면 여기 대지 면적이 쫙 떠요. 그래서 여기서 대지 면적 몇 표인지 확인을 하시고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까 핸드폰으로 항상 대지 면적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대지 면적은 평균 대지 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지 면적이라는 건 아파트 안에 평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어떤 거는 12평짜리도 있고 15평짜리도 있고 18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뭐 10평일 수도 있고 아파트가 크면 클수록 대지 면적이 커지죠? 얘는 12평일 수도 있고 15평일 수도 있고 18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합쳐서 평균을 낸 게 요 대지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몇 평을 사느냐에 따라 대지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머리가 이제 멘붕이 온다. 이거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파트 면적 안에 세대수가 막 있잖아요. 덩어리 안에 예를 들어 500세대가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 한 호수마다 내가 이 땅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나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 아파트에서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나 이런 거를 평형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만큼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분담금이 적어지겠죠. 대지 면적이 적으면 분담금이 많은 거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평균 대지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 모르는데 내가 실제로 5층 아파트를 샀는데 몇 동 몇 호에 살 거냐에 따라 내가 사는 물건의 대지 면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일단 등기부등록 볼 때 몇 동 몇 호야. 예를 들어 뭐 101동 408호야. 408호를 떼면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31,000분의 58.06. 이 58.06을 나누기 3.3해. 그럼 17.57이에요. 실제로 얘는 45예요. 3구기 때문에 13평이란 말이죠. 실제로 13평짜리 아파트인데 대지 면적을 구했더니 17.5평이 나오는 거예요. 얘 사야 돼, 안 사야 돼? 버선발로 달려가 사야 되는 거지. 제가 아까 좀 말했던 이 모든 조건이 됐다. 그럼 얘 버선발로 가 사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사놓으면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한테 용돈을 갖다 준다. 그러면 자, 매수시 평형 선택 노하우는 뭐예요? 평균 대지 지분이 작다. 평균 대지 지분이 13평밖에 안 나와. 앨리서님이 적어도 8사를 여유있게 받으려면 14평, 15평 이상 나오는 평균 대지 15평 나오면 땡큐라 그랬어요. 평균 대지 지분이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사야 되는데 근데 내가 5층짜리 중앙아파트를 발견했는데 평균 대지 지분이 13평, 12평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아쉽네. 이런 거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평을 사면 적어도 8사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근데 대지 지분이 15평 나와. 그러면은 뭘 사야 돼, 이 중에서? 아무거나 13평 사도 8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이걸 여러분이 지금 오늘 다 이해 못해요. 재건축 제재 특강을 제발 들으세요. 이 기초반도 안 듣고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들으셨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개념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대지분 조차도 지금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루 이해 못해요. 제가 재건축 제재 특강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시기 이해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 그냥 들으시라고 열어드린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뜯어봐. 떼보면 15.7이야. 그러면 일단 사야 돼.
얘는 64.165야. 나누기 19.4평 나와. 15평인데 이보다 더 나와. 이런 건 사야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샀잖아요, 다. 이건 안 사요. 이게 충주였는데. 사서 떼돈 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사라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진행 속도가 빠르면 피가 많이 붙어 있어요. 진행 속도가 하나도 진행이 안 돼 있으면 피가 안 붙어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피가 많이 붙어 있는데 비싸. 그건 진행 속도 빠르고 돈이 되는 거야. 근데 피가 하나도 안 붙어 있고 그냥 완전 싸. 그런 거는 투자금이 안 되고 싼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과 개인으로 뭘 할지 보시고, 지금 제재특강 제가 온라인으로 상시 모집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기초특강 그냥 상시 열어드려요. 상시. 이거는 뭐냐면 시세에 따라 막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의 기초를 닦아드리는 거잖아요.